정말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막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교량들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상부 구조물에 압도당하곤 하는데 사실 진짜 공학적인 경이로움은 따로 있죠. 네, 그 모든 하중을 말없이 버텨내고 있는 발밑의 흙, 즉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복잡해 보이는 공학 공식들, 그러니까 마이어호프, 한센, 베식 같은 선구적인 학자들의 이론부터 현재 실무에서 쓰이는 KDS 11502로 설계 기준까지. 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하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어떻게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파헤치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단순한 수학 공식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아, 교과서적인 역사가 아니다. 네, 인류가 그 땅이라는 지극히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약간 안전 확보의 연대기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안전확보의 연대기. 표현이 참 멋지네요. 청취자님께서도 현장이나 연구에서 느끼시겠지만 사실 흙이나 안반은 공장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막 집어내는 강철이나 콘크리트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매질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불과 1m만 옆으로 파고 들어가도 토질이 급변하고 지하수위 조금만 변해도 지지력이 막 요동치고. 네, 아주 까다로운 존재죠. 이 변덕스러운 자연 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구조물을 올릴까? 천재공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이 슬라이드들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지방공학의 역사를 연대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연대기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 네, 슬라이드 2장에 등장하죠. 바로 테르자기입니다. 현대 토지력학을 정립한 대단한 학자잖아요. 맞습니다. 그가 제안한 지지력 공식이 모든 후속 연구의 뼈대가 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서의 다이어그램을 유심히 보면 이 선구적인 이론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콕 집어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다이어그램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무시된 전단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였나요? 기초가 흙 속에 놓이게 되면 그 바닥면뿐만 아니라 네. 그 기초를 덮고 있는 위쪽의 흙, 그러니까 근입 깊이에 해당하는 흙도 파괴에 저항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흙 입자들끼리 서로 꽉 맞물리면서. 그렇죠. 마찰하면서 구조물이 밑으로 꺼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전단 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테르자기는 그걸 아예 배제해버렸습니다. 당시에 계산 한계도 있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위쪽의 흙을 그냥 기초를 짓누르는 단순한 짐으로만 본 거군요. 상제 하중으로만 취급해버린 거죠. 흙이 양옆에서 버텨주는 구조적인 역할을 완전히 지워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테르자기 이론은 기초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얕은 기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초가 깊어질수록 옆에서 잡아주는 흙의 저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그걸 수식에 넣지 못하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과다 설계가 되거나요. 네, 자연의 복잡성을 수학적 모델로 끌어들인 훌륭한 첫걸음이었지만 현실을 온전히 묘사하기엔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다음 세대의 혁신이 필요했던 거군요. 19세 50년대로 넘어오면서. 네, 도시는 팽창하고 건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죠. 더 깊고 거대한 기초를 설계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가 막 폭발하던 시기.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슬라이드 3장과 4장의 주인공. 마이어호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집안공학의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마이어호프가 파괴면의 확장이라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테르자기가 기초 아래쪽만 평면적으로 바라봤다면 마이어호프는 기초 바닥에서 시작된 파괴면이 지표면 끝까지 막 입체적으로 뻗어나가는 거동을 전부 수학적으로 모델링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마치 평면적인 2D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깊이와 공감감을 모두 갖춘 3D 게임으로 넘어온 것 같은 도약이에요. 오호, 2D 도면에서 3D 렌더링으로 진화했다.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잘과 폭보다 깊이가 훨씬 깊은, 그러니까 뒷 파운데이션 영역까지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게 핵심이죠. 네, 마이어호프는 아까 테르자기가 무시해버렸던 그 주황색 영역, 상부흙의 전단 저항을 마침내 수식안으로 정교하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드 4장에 그 긴 공식이 나오잖아요. 네, 단순히 숫자 하나 더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공식을 해부해 보면요. 네, 한번 파헤쳐 볼까요? 기초 모양이 직사각형이냐 원형이냐에 따른 3차원 저항 효과를 형상계수로 놓고 그게 기호 소문자 S로 표시된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파고들수록 흙이 주변에서 단단하게 구속해주는 효과를 깊이계수 D로 하중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의 반응은? 경사하중계수 I라는 형태로 수식의 겹겹이 층을 지어서 반영했습니다. 와, 이 공식이 그냥 막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물리적 의미가 다 살아있네요. 살짝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세한 공식의 변화가 공학자들에게는 정말 짜릿한 부분이라서요. 하하,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이어호프 덕분에 이제 이상적인 교과서 속 땅이 아니라 변수가 널려있는 실제 건설 현장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거네요. 실무 적용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역사적인 분기점이죠. 그런데 공학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슬라이드 5장부터 7장을 보면 한센과 배식이라는 두 명의 천재가 등판해서 이 정교함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네, 이들은 기하학적 복잡성이라는 훨씬 다루기 힘든 현실의 피부를 수식에 입히기 시작했죠. 이거를 우리가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접근입니다. 현대건설 산업이 왜 한센과 배식을 절실히 필요로 했느냐? 이제 도시에 평평하고 좋은 땅이 안 남았으니까요. 맞아요. 이미 포화 상태죠. 인류는 험준한 산악지대나 깎아지른 절벽, 연약 지반으로 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집안 설계 기준인 KDS 11515를 보더라도 이 극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네, 4.11 항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센과 배식은 이 극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들이죠. 문서에 나오는 이 두 학자의 비교표가 아주 선명해요. 한센은 한마디로 제너럴리스트 느낌이에요. 네, 모든 예외 상황을 포함해내는 유연성을 보여주죠. 집안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비탈면 상황을 반영한 집안 경사계수, 소문자 주의 말이죠. 그리고 기초 바닥면이 수평이 아니라 경사지게 시공되는 상황을 위한 기초 경사계수 B까지 구현해냈습니다. 산에 깎아서 도로를 내거나 비탈길에 옹벽 세우는 현상에서 한센의 공식은 거의 치트키 수준이겠어요. 거의 모든 기하학적 상황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커버해내니까요. 반면에 배식은 어떤가요? 배식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집안의 미시적인 거동 원리까지 파고들었죠. 미시적 거동 원리요? 흑입자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흙이 거대한 하중을 받아서 파괴되는 순간에 그 입자들 사이 간격이 변하면서 전체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꽉 눌리면 부피가 줄어들 것 같은데 팽창도 하나요? 네, 조밀원 모래는 억지로 밀리면 부피가 팽창하려고 하고 느슨한 모래는 수축하려고 하죠. 이걸 최적 변화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와, 배식은 그 미세한 흑입자들의 압축성까지 지지력 공식 안에 엄밀하게 수치화해서 넣었군요. 바로 그 압도적인 정밀함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도로교 설계 기준 같은 주요 인프라 설계에서 배식 이론이 가장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막대한 고정 하중에다가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만드는 진동 하중까지. 장기적으로 견뎌야 하니까요. 교량 기초에는 배식이 제시한 그 스페셜한 정밀함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죠. 팽창과 수축까지 계산하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과 공식을 가지고도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설계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8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죠. 네, 주황색 경고 마크가 막 붉게 전멸합니다. 크리티컬이라고 적혀 있어요. 경사하중과 편심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보존 계수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구조물이 그냥 똑바로 자기 무게만 견디면 참 편할 텐데 말이죠. 현실은 초속 수십 미터 태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고 지진 나면 역태서 막 흔들고 네, 이러면 구조물이 거대한 지렛대처럼 변해서 기초 한쪽 끝을 맹렬하게 짓누릅니다. 탁자 정중앙을 누를 때랑 모서리 끝을 꾹 누를 때 탁자가 기우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하중 중심이랑 기하학적 중심이 어긋나게 되는데 이 거리를 편심, 영어로 eccentricity라고 부릅니다. 청취자님께서 해안가에 서 있는 수백 미터짜리 마천루를 설계하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초강력 태풍이 한쪽 면을 때리면 건물 밑에 넓게 깔아둔 기초의 중심부에 실리던 하중이 순식간에 반대편 모서리로 확 쏠리게 되죠. 바람 맞는 쪽 기초는 땅을 누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 막 들려서 뽑혀나가려는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인장력이라고 하죠. 편심이 발생했다는 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기초를 넓게 만들어 놨어도 그 넓은 면적을 다 써먹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유효폭 공식 B'은 B-22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체 폭에서 편심거리의 2배를 빼버리는 거네요. 하중이 쏠려서 진짜로 땅을 짓누르는 유효한 면적만 칼같이 발라내서 다시 계산하라는. 엄격한 물리적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사하중에 의한 지지력 급감 현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누를 때랑 옆으로 밀면서 누를 때는 완전히 다르겠죠? 크기 버티는 힘 자체가 달라져요. 비스듬하게 누르면 파겨면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찌그러져서 훨씬 적은 힘에도 주저앉아버립니다. 아무리 배식이나 한생 공식으로 허용 지지력을 높게 잡아놨어도 이 편심으로 줄어든 유효폭을 적용 안 하거나 경사하중 보존 계수를 빼먹으면 첫 번째 태풍이나 지진 앞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 되는 거네요. 섬뜩합니다. 네,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 실무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님이 지금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세계 엔지니어시라면 어깨가 아주 무거우시겠네요. 눈앞에는 테레자기부터 배식까지 수십 년의 정수가 쌓여 있고 필수인 KDS 11501호 기준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 대체 어떤 공식을 골라야 할까요? 슬라이드 9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설계 현장의 두통을 싹 없애줄 아주 깔끔한 공식 선정 가이드, 플로우 차트가 나옵니다. 오, 이거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현장 조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뉘죠. 네, 첫째, 평탄하고 편심이나 비대칭 요소가 없는 일반적인 점성토나 사질토 기반이라면 그때는 마이어호프나 배식 중 뭘 써도 무리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로교나 대형 교량 같은 국가 주요 인프라 설계라면 망설일 필요 없이 배식, 실무 다용이니까요. 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공사 현장이 깎아지른 산비탈이거나 비대칭 건물 때문에 하중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극심한 편심이 예상된다면 기하학적 보정의 1인자인 한센을 꺼내들어야겠군요. 집안 경사랑 기초 경사 보정 계수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른 무기 선택의 기준이 명쾌해지죠. 만약 경사가 심한데 일반 조건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다간 붕괴 사고로 이어질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텍스트가 축 던져져 있습니다. 본 자료는 KDS 115515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궁극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공학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네.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고 국가 설계 기준도 빵빵한데 그럼 엔지니어는 그냥 컴퓨터에 숫자 입력하고 엔터 치는 오퍼레이터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아닙니다. 이론과 기준은 예측을 위한 훌륭한 지도일 뿐이에요. 현실의 땅은 단 한 번도 지도의 묘사대로 순순히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시초조사로는 훌륭한 안반층이었는데 막상 파보니까 미세한 단층 파쇄대가 숨어있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지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서 하룻밤새 흙의 전단 강도가 반토막 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속 매끈한 데이터와 현장에서 실제로 풍기는 흙의 냄새, 장비가 땅을 팔 때 전해지는 그 미세한 진동의 징후들을 다 종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식 공식이 정밀하고 한센 보정 계수가 다양해도 데이터의 행간을 읽고 눈앞의 변수를 통제하는 건 결국 현장에 서 있는 인간이네요. 네, 바로 청취자님과 같은 엔지니어들의 공학적 판단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